자, 종방향 부제에 이제 교과서 내용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아까 그림에서 설명했었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설명을 들어보면 아마 금방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종방향 부제에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외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판이라는 것. 유조선의 선체를 구성하는 외부 판을 가리키며 평판 용골과 선저 외판, 선측 외판, 갑판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림을 떠올리면서 혹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교과서랑 같이 볼 텐데 하나하나씩 찾아보면 될 거고요. 외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바깥 외자를 사용을 해서 선체에 있어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판, 부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나옵니다. 평판 용골은 해저에 닿아 손상을 입기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형 용골도 설명을 했지만 튀어나와 있으면 결국 뭐예요? 인접한 항구로 들어왔을 경우, 육상과 인접한 경우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 수심이 얕아지기 때문에 결국 직접적인 충격을 가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입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 건조독 안에 배를 넣는 작업이라고 되어 있죠. 즉 도크로 배가 들어오는 시에, 입거 시에 반목의 경우에는 무엇이다? 반목의 반력이라고 하는데, 반목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갖다가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가장 선체 바닥에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다? 바로 평판 용골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는 부분은 뭐다? 반목과 바로 맞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반력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엄청난 무게로 누르는 이 힘과 반목이 버틸려면 그와 반대되는 힘을 배에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반목의 반력인데,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충격이 가해지니까, 손상이 가해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주변에 있는 이웃한 외판보다는 다소 두꺼워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설명은 언제든지 했었었고요. 용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비유하면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바로 척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척추를 보호해야만 하기 때문에 철판이 다른 외판들보다는 당연히 두껍게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림에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판이 선체 바닥에, 선저 바닥에 플레이트를 그렸다면 플레이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킬 플레이트는 바로 이렇게 더 두껍게 되어 있다라고 그림으로 설명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 생각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내접판, 호퍼판, 내측 종격벽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는데, 교과서 내용을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접판, 호퍼판, 내측 종격벽은 이중 선체 구조에만 나타나는 구조이다. 그래서 내접판, 호퍼판, 내측 종격벽이 바로 이중 선체 구조에 나타나는 구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퍼판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죠.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중 선저와 이중 선측, 바닥과 어디? 선측, 옆에 부분이 만나는 각진 부분의 구조로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응력 집중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다? 선체 구조의 손상을 나타낼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물창 바닥에 양현 모서리 부에 무엇을? 경사진 판을 설치한다. 이게 바로 뭐다? 호퍼판이라는 것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형광펜으로 한번 더 중요시하게 해주자면, 보면 바로 호퍼판은 경사진 어디에? 양현 모서리부에 설치한 경사판으로 무엇을?
용접되는 응력 집중 현상을 어떻게 한다? 집중 현상을 방지한다 라는 게 바로 이제 가장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내용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는 이중선저와 선측의 횡강도 지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호퍼판의 각도는 몇 도? 45도 내외가 가장 이상적이다. 호퍼의 경사각도가 커지면, 경사각도가 커진다는 건 45도보다 더 높아진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용접 부위에 무엇이? 바로 과도한 응력 집중 현상과 피로 현상이 발생을 한다. 피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몸으로 비교했을 때 힘든 일을 계속 반복했을 때 무엇이 누적되어 피로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 마찬가지 금속도예요. 수많은 액체, 이렇게 용기가 담겨 있는데 굉장히 무거운 액체를 갖다가 담아 놓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파도와 싸우다 보니까 출렁출렁합니다. 그게 며칠, 몇 달, 몇 년씩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피로가 쌓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가 쌓이게 되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된다? 크랙이나 균열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45도 이상으로 크게 더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종격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격벽, 이번 우리 이중적 구조, 즉 유조선이라고 하는 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종격벽이라고 하는 것은 화물 탱크의 전 길이에 걸쳐 길게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 선체의 폭 방향으로 구획을 나누는 역할을 한다. 구획 나누는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격벽은 탱크들의 구획을 나누는 역할 뿐만 아니라 무엇에? 선박의 횡동용에 의한 무슨 현상? 슬로싱 현상. 자, 요거는 빨간색으로 해줄까요? 슬로싱 현상은 지난번에도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자, 슬로싱 현상. 한 가지 역할이 더 뭐라고 해요? 구획을 나누는 역할 플러스 슬로싱 현상을 어떻게 한다? 줄여준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사고 발생 시 화물의 유출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종격벽이고, 종격벽은 알고 있죠? 선박의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개수가 다르다. 자, 소형일 경우에는 몇 개? 또 반복합니다. 반개. 그러면 중형일 경우에는 몇 개? 바로 한 개. 대형일 경우에는 그거보다 하나가 더 늘어난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종방향 굽힘 모멘트나 전달력에 의한 큰 강성을 가진 주요 종강도 부재가 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종방향이라고 하는 부분, 선수와 선미부에서 파도가 쳤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가운데에 종격벽이라고 하는 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강도를 크게 만들어준다. 배가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로 종격벽이 큰 보탬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방향 부재 마무리하겠습니다.